X16Q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X16Q는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비디오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체로 볼까요? 정보를 누르면 이게 kpop.org 여기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kpop.org 여기 앞으로는 모든 파일이 이쪽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X 시리즈, Y 시리즈, 우리는 지금 X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17 Fluid Dynamics 이쪽을 클릭하면 X가 나오고, 그리고 X16, 17 여기에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X17C 체크포인트 파일이 PDF로 들어있고, 17N이라고 하는 것이 Q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 단순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NQ.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17Q가 되겠습니다. Q를 곧바로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NQ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kpop.org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 NQ에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3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합시다. The current density of a mass flow is given by current density가 여기 보면 J0라고 하는 constant 함수가 아니죠. constant field다. 전체 공간에서 유니폼한 current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J에다가 T, X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T가 없는 거 보니까 time independent field다. 모든 공간에서 유니폼한 current density가 존재한다. What is the divergence of the current density? 자, divergence라고 하는 것은 벡터 필드, 벡터 필드란 벡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J1, J2, J3 그래서 J란 벡터가 있는데, 이것이 위치의 함수 이렇게 될 때 이게 벡터 필드라고 한다. 벡터 필드. 그리고 이것이 각각이 T, X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나타내질 때는 time dependent vector field. 시간 성분이 없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을 때에는 time independent vector field라고 한다. 벡터 필드란 공간의 함수이고, time dependent vector field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이고, time independent vector field는 시간에 무관한 공간만의 함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divergence는 임의의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gradient operator가 E1 hat x1, E2 hat x2, E3 hat
x3의 미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gradient j, gradient가 아니라 divergence j라고 하면 이것에서 이 j가 1, 2, 3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을 시켜서 E1, E2 뭐 이런 것은 0이고 서로 다른 것은 0이고 E1, E1 같은 것은 1이 되도록 해서 정리를 하면 X 성분을 X로 미분한 거, Y 성분을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G로 미분하고 다 더한 것을 얘기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J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서 상관이 없죠. J1이 J0이고 J2도 J0이고 J3도 J0이다. 그리고 이 J0는 모두 다 constant다.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J0를 X1으로 미분하고 X2로 미분하고 여기 보니까 J21만 있네요. 잘못됐죠. J2는 0, J3는 0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이게 0, 0. 이것은 J0를 X로 미분한 것이고 J0를 X로 미분하려고 했는데 constant이니까 0이다. divergence J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있어요. 그 다음에 continuity equation. 우리가 이게 x17이죠. 그래서 kpop.org에 가서 x17을 봅시다. fluid dynamics x17 본문을 쭉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gradient, divergence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나오고요. 컬도 계산하는 법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continuity equation 여기 나옵니다. continuity equation에 따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continuity equation 이제 divergence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증명을 해 놓았는데 증명은 따라 해 보기로 하고 divergence theorem이 무엇인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divergence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divergence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해서 이 계산을 해서 그것을 어떤 부피에 대해서 볼륨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볼륨을 이 부피 V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closed surface, surface S는 V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 커런트를 그 surface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한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랄 폼 오브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커런트이기 때문에 매스 커런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매스 커런트는 질량이 이 서피스를 시간당 얼만큼씩 통과해 나가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이것은 시간에 따른 질량이 나갔으면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증가한 것이니까 줄어든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안에 들어있는 V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 줄어든 정도 시간 미분이 되겠죠. 그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density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 적분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마이너스 density의 공간 적분 그리고 시간 미분. 여기 total time derivative인데 total time derivative인데 자, 이것이 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의 적분은 내버려 두고 시간만 미분해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편미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 부피를 매우 작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인테그란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differential form of continuity equation. 자, 이 divergence J라고 하는 것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였더니 최종적으로 density를 공간에서 적분한 것을 여기에 이제 데리버티브가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졌네. 하나만 있어야지. 이게 더블 데리버티브가 됐군요. 12페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양쪽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항을 시키고 부피를 매우 작게 만들면 이것이 어느 부피에 대해서도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테그란드가 0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게 바로 differential form of continuity equation. 질량이 도중에 소멸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질량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공간을 흘러가는 경우에 current density의 divergence와 density의 time derivative, partial time derivative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부피 안에 여기에서 어떤 커런트가 흘러나오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말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differential form of continuity equation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는 divergence J 그리고 partial time derivative of density 이거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이 벌어졌어요. We find that density of mass flow is independent of time.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가 J0가 컨스탄트니까 공간으로 이 질량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 질량의 분포가 유니폼하게 흘러가니까 각 지점에서의 요것은 어떻게? 다이버전스가 J가 0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0이니까 이 값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면은 우리는 density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자. 이 양변을 이 V에 대해서 적분을 하자. 그러면 이거 적분이 되겠죠. 자, 이때 이 partial time derivative가 바깥으로 나가면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적분을 다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적분은 없고 time의 함수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사실 total time derivative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 캐피탈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 V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질량의 합이 되겠어요. 다이버전스 J를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이버전스 티어럼에 의해서 그걸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closed surface, 동그라미는 closed surface고 글로 흘러나오는 커런트의 합과 같다. 매스 커런트가 흘러나오면 시간당 질량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row가 어느 지점에서나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row를 공간에 대해서 그 부피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row를 적분하고 나서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그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질량 캐피탈 M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다. 다시 말해 그 V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계속 동일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4번 sphere가 있다. 근데 sphere radius r 센터가 오리진에 있다. spherical surface에서 current density가 여기에 오리진이 있고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unit radial 벡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각을 내면 그럼 유닛 레디얼 벡터가 각 지점마다 다른 방향으로 있겠죠. 근데 current density가 이 서피스, radius r인 이 서피스 상에서 그 세기가 균일하고 방향은 radial 방향으로 사방으로 mass current가 방출이 된다. 자, 유닛 레디얼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곳까지의 폴라 앵글 세타를 주고 그리고 XY축이 있다면 이 점이 XY 평면에 닿는 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X축으로부터 어지무드 앵글 파이만큼 돌아간 그 지점에서의 노멀 벡터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무엇을 계산하래? 이것을 계산하래. 자, 다이버전스,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의 양변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건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쓰게 되면 이 볼륨 적분은 다이버전스에 대한 볼륨 적분은 이것을 왜 이렇게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보가 current density의 정보가 이 원 안에 있는 이 어떤 점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으니까 다이버전스 J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current density J가 이 서피스의 모든 점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서피스에서의 어떠한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이 볼륨 인테그랄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하면 다이버전스에 대한 볼륨 인테그랄을 그 current density를 surface infinitesimal surface element와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만들어 놓고 그 surface S에 대해서 S 전체에 걸쳐서 closed surface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해서 이걸 직접 계산하지 않고 대신에 surface 상에서 계산한다면 나는 이 current density를 이용해서 이 적분을 다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D 시그마는 무엇인가? D 시그마는 벡터는 유닛 레디얼 벡터 방향이고 D 코사인 테타 D 파이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이 J는 J0의 ER 햇이고 이것은 D 시그마 ER 햇에 ER 햇 ER 햇 어느 지점에서도 이것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적분을 간단하게 인테그란드가 상수가 되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R 스퀘어 J0 하고 나머지 앵귤러 인테그랄은 4파이이기 때문에 4파이 R 스퀘어 J0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지금 이 D 시그마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어지무드 앵글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그래서 이 적분을 하면 2가 나오고 어지무드 앵글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오고 다 하면 4파이가 나온다. 자, 우리는
이 다이버전스 J를 surface integral로 다음과 같은 surface integral로 바꾸어서 그 값이 4파이 제곱 J0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그걸 하니까 이 좌변이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간에 따른 그 안에 있는 질량은 마이너스 4파이 제곱 J0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if J가 J0가 0보다 크다면 커런트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은 시간에 따라 균일한 속도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5번의 경우도 NQ, 17NQ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5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continuity equation 그리고 divergence theorem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